예, 안녕하세요. 예.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예, 지금 오늘 서면이 갑자기 저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쓰다 보니까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퇴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친생자 부존재 관계 확인해소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친생자 보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친생자, 친자죠. 친자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 확인을 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호적 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를 쓰고 있지만, 신분 관계가 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일남, 일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자녀가 출생을 하는데, 이혼하고, 이혼을 안 해놓고, 안 하고, 사실상 별거 중에, 이렇게,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 출생신고할 때 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출생신고가. 왜냐면, 혼인 중이자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이렇게, 이제 혼인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출생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이렇게 어머니가, 생모는 여기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어머니가 이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은 이렇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여기 자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자녀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여기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해서 이 자녀를 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빼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자녀가 이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는 이 어머니를 이제 말소하고 이 어머니를 집어넣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어머니가 이 자녀를 빼는 거, 그 자녀를 이렇게 말소시키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해소를 하면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보통 관할은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입니다. 피고 주소지가 되고요. 만약에 서울이고 지방, 오늘도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서울이고 지방이면 이분이 원고가 되면 여기가 피고가 돼서 서울에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방이야. 이분이 지방이고 이분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일남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 이 원고가 돼서 이 어머니와 이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반드시 어머니가 이 자기의 호적이,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자녀를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서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할은 그렇고요. 네,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예, 그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 판결을 갖고 항소기간 지나가지고 예, 가정내 등록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바꿔줍니다. 예, 말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송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관계를 끊고 싶은데 행방불명입니다. 이게 행불일 수도 있고 뭐 끝까지 송달 예, 유전자를 안 받습니다. 예, 송달은 받는데 유전 검사를 거부합니다. 예, 통상 이제 송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는 과태료가 2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 유전자 검사 받으라고 통지를 보내면서 만약에 안 받으면 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받습니다. 예, 돈을 받게 되는데 이제 행불인 경우가 문제가 되죠. 행불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당사자하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지만 사실 이 유전자 검사가 기술이 나온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민법이 개정되기를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여기가 유전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됐는데 민법은 여기서 이제 생기사는 거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 대한 민법 규정이. 그러면 이 사이에 소송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가 그때는 안 됐으니까. 이럴 때는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고 이제 나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예. 그러면 원양어선을 타고 나간 사람의 남편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이 정황을 봐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불이 됐다 이럴 때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정황으로 예,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정황 같은 경우는 뭐 이 자녀의 뭐 생활기록부라든가 뭐 결혼식 사진 뭐 이런 기타 등등 주변인의 진술서 이런 거 갖고 이제 보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단계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다. 근데 유전자 검사가 안 될 때는 정황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일기침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인정합니다. 나 자녀 아니다. 그래 진짜 아니다고 합니다. 예.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이 생모가 자녀를 낳고 여기다 맡겨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맡겨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 자기의 친자는 아니지만 남편의 자녀이기 때문에 키웁니다. 그냥 양육한다 그러죠. 예. 양육하고 보호 감호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녀로서 보호하고 감호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15세까지 키우면 이게 입양의 흐름을 갖습니다. 입양으로 봅니다. 그냥 보면서 이 부분은 뭐 이 대법원의 이미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해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까지 자기가 본인의 자녀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15세까지 키워줬다면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키우면 결혼까지 다 시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입양이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해서 이걸 뺄라 그래도 사실 빼는 게 파양입니다. 파양. 예, 파양인데 이게 안 됩니다. 예, 쉽게. 입양의 효력을 하면 효력이 성립이 되면 파양할 수 있는 이 외에는 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뭐 이 친자, 이때는 양자가 되죠, 양자. 예. 양자가 됩니다. 네. 양자가 나는 아직도 어머니로 생각하고 살아왔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나는 어머니하고 관계를 끊기 싫다. 나는 계속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 자녀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송이 이제 파양으로 갑니다. 예. 뭐, 친자가 아니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이제 파양으로 가게 됩니다. 예. 자, 이게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친생자 관계 전부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예.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 예,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수임료 같은 경우로 한 200 정도 받습니다, 이게. 서울의 경우. 이 수도권의 경우는 200 정도 받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조금 더 받죠. 왜냐면 뭐 가야 되니까. 예. 정식 소송이기 때문에 그 재판기를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받게 되는데, 만약에 입양으로 가버리면 이때는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이 돼버리면 상속권을 얻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당연히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에 딸린 문제입니다. 특히 뭐 이 가정관계 등록상에 어머니로 된 분이 또는 아버지로 된 분이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이게 이제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문제가. 예. 그래서 입양의 효과로 만약에 키워졌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뭐 같이 살았냐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같이 살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입양의 효과가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파양으로 갑니다. 예. 파양으로 가게 되면 이 쟁점이 이제 이거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금액까지 안 되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는 사실 뭐 저희도 파양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였냐면 여기 이제 그 친모가 있습니다. 친모. 예. 기껏 키워줬더니 군대 갔다 와서 일로 가버린 거예요. 일로 이렇게 가버리고 뭐 자기가 이 자녀가 결혼하는데 이 친모가 옆에 있습니다. 예. 이 키워줬던 양모는 안 쓰고 이 친모가 씁니다. 거기에 사진 찍고 하는데도. 근데 친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모 입장에서는 이 친모가 원수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양모가 도저히 이 자녀의 이런 행태를 보고 더 이상 이런 자녀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건, 그래서 그 부분을 주장을 해서 이제 파양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데 가서 이제 소송을 하시다가 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니까 난감해서 저희 사무실로 와서 저희가 이제 선임을 하고 이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했었는데 잘 받았죠. 파양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파양을 당하기도 했고, 예. 파양을 시키기도 했지만 좀 드뭅니다, 사실은. 예. 자, 근데 아무튼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은 관할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잘 나오네요. 관할이 피고 주소지입니다. 예.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이게 가정법원. 네, 가정법원에 넣으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예. 뭐 유전자 검사도 보통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제 법원에서 촉탁한 다음에 의뢰를 촉탁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받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비용도 쌉니다. 예. 통상적으로 받아서 가면 한 명당 뭐
3, 40만원? 3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 법원으로 가면 좀 비용이 비싸집니다. 예.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가시면 좋고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 결국 정황으로 갑니다, 이게. 예. 예. 대부분 정황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통상 뭐 200. 예. 이렇게 됩니다. 지방은 뭐 300.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세 번째로 가면, 입양의 효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입양의 효과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깔끔하게 20살까지 키워줬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뭐 14살까지 키워줬다가, 뭐, 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뭐, 가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헷갈립니다, 이게. 야, 이거를 입양의 효과가 인정됐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파양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 아사무사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양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죠. 15세까지는 키워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간혹 가다가 지금처럼 아주 아사무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저희가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기 여자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일로 들어갔습니다. 친딸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혼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외국으로 가요.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때가 12살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녀가 났죠.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 재산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딸이 주장을 합니다. 입양의 효과를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생계 부도대 소송을 냈거든요. 말소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이 여자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자녀로 돼 있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소시키기 위해서 친생계 부존재를 넣었는데 여기서 입양의 효과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소를 시켰는데 이렇게 이제 그 상속에 문제된 경우에 이렇게 입양의 효과를 많이 주장을 하고 좀 판단이 좀 명확하지 않게 좀 약간 좀 불안한 케이스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사망했다. 그럼 파양이 안 됩니다, 이게. 요건 저 다음에 말씀드리죠. 예. 자,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파양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파양. 파양이 가능하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존에 있다. 양모나 양보가 생존에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게. 물론 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강력하게 파양을 원한다. 이런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모나 양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럴 땐 불가능합니다. 파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하고는 그 파양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또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친생계 부존재 그 소송을 통해서 막 소송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주장했는데 안 됐습니다. 파양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어요. 항소합니다. 항소하는 중에 양부가 사망합니다. 또는 양모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그 소송 그냥 없어집니다. 바로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는 소송, 그러니까 입양의 효과가 있는지, 뭐 파양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입양 효과가 이미 인정되어 있는데 파양이 성립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하고는 파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각하, 형식 요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양부나 양모가 사망하게 되면 파양을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여기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가 미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소송 중에 이 어머니가 이걸 날리려고 했는데 사망을 합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상속재산 문제 때문에 희생자 관계 부존재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전자 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양모나 양부 되시는 분이 법정에서 간곡히 진술함으로써 파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존에 계실 때 양모가 생존에 계실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실은 일단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단계로 나눠줍니다. 일단 친자가 아니면 피고가 거주하는 중요성 주소지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그것만 갖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정황 갖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자가 아닌데 15세 넘어서까지 키워줬다? 그럼 입양입니다. 입양의 효과가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으려면 파양하는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파양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안에서 주장이 가능합니다. 파양 소송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친생자 소송을 넣는데 거기서 나 친자하는 건 맞지만 입양고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는 내가 널 키워준 건 맞지만 더 이상 너와 친모자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 또는 친부자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양모자 관계 있죠. 양모자 관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파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양모나 양부가 사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양부나 양모가 사망을 하죠. 그렇게 되면 파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 외에 이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상당한 금액이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근데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뼈대입니다. 사실은 이 뼈대고 사람이 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듯이 심장도 있어야 되고 혈관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 것처럼 많은 여기에 이제 이 부수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강의를 하지만 들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는 감을 잡으시지 이것만 갖고 이렇게 덤빈다? 사실은 그거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저도 내일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저도 이제 다른 변호사들 상담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하니까 벌써 찾아보셨더라고요. 제가 상속 전문이라고 찾아보시더니 상담료를 비싸게 받으십니다. 2배. 왜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적인 거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좀 깊은 거를 물어보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제가 알고자 하는 게 되게 좀 세밀하고 깊은 걸 알고자 하기 때문에 좀 상담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리겠다 하고 집사람하고 만나서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5시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분야가 저희 분야가 아니거든요. 제가 대법원 판례보면 다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실무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 사건의 당사자고 제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금방 찾아볼 수 있지만 또 대충 알고 있지만 제가 또 옛날 회사 다닐 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한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세밀한 것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내고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생각하지 마시고 아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것만 잡으신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자,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다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자꾸 유튜버를 찍다 보니까 주제가 조금 딸립니다. 예. 법률적인 주제라는 게 이런 거죠. 쟁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정제를 딱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뼈대의 전부입니다. 예, 뼈대에 물론 이제 뭐 이건 양모와 양모가 이제 양자를 빼는 것만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요것만 갖고도 사실은 세부적인 게 되게 많지만 뼈대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사실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제가 하나 이제 또 소진되면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주제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잡설이 길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